授業を始めますよ. 자, 13번 노트 시작합니다. 자, 오늘 미션 눈의 구조와 기능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시각의 전달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눈에서 일어나는 조절 작용을 설명할 수 있다. 그 빛이 들어오면 홍채하고 동공이 이제 반응을 하거든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수업 하기 앞서 가지고 단어 3가지만 좀 익히고 들어갈게요. 자극, 반응, 감각기관입니다. 자극은 뭐냐? 생물에 작용하고요.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눈 감죠. 냄새 맡으면 아이고 냄새야 하지, 그지? 다시 말하면 우리를 뭔가 변화시키게 만드는, 반응하게 만드는 어떤 요인들이 자극이 되겠습니다. 자극은 뭐 국어로 치면 뭐 어떤 원인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그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냐? 예, 뭔가 항상 원인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반응이에요. 예, 반응은 뭐냐? 자극 때문에 결국 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말합니다. 원인과 결과가 곧 자극과 반응이죠. 그 다음에 감각기관이라고 있는데 자극을 받아들이는 기관입니다. 예를 들면 감각기관에 눈, 코, 혀죠, 혀. 눈, 코, 혀, 귀, 피부가 있잖아. 우리 코에다가 레이저를 쏘면은 이게 빛이라고 인식을 합니까? 코는 그걸 못하죠. 뜨거운 정도는 감지하겠지만 결국은 코는 빛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빛은 누가 감지하냐? 눈이 감지하는 것이죠. 즉 빛이라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기관이 눈이고요. 냄새라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기관이 코가 되겠습니다. 각자 자기한테 걸맞는 짝들이 다 있다고 그지. 그래서 자극과 반응과 감각기관은 이번 시간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라 하는 거. 요거 알고 이제 눈의 구조와 기능을 들어가겠습니다. 이 그림은 교과서하고 뭐 문제집이랑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제가 직접 그린 거고요. 네. 최대한 비슷하게 그려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한 명칭을 좀 살펴볼게요. 여기 바깥쪽에 보이시죠? 요게 각막이거든요. 각막인데, 각막은 투명한 막이고요. 빛을 통과시키죠. 그리고 각막 뒤에 있는 녀석이 누구냐? 여기 보이시죠? 동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공 같은 경우는 빛이 들어가는 통로가 되겠죠. 자, 통과하고 나서 여기 본격적으로 여기 보이시죠? 요게 수정체입니다. 자, 수정체는 렌즈처럼 생겼잖아요, 그지? 빛이 들어오면요, 빛이 렌즈 때문에 가다가 쏙 이렇게 꺾이거든요. 즉, 빛이 들어오면 이 빛이 굴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물체의 상이 맺히도록 도와줍니다. 어디에? 망막에다가. 뭔가 물체가 잘 보인다 이런 개념을 좀 유식하게 정의하면은 물체의 상이 망막에 맺힌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엄청난 부피들 있죠. 요거 큰 거. 요게 뭐냐면은 유리체고요. 투명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 완충 역할을 하거든요. 눈에 충격이 왔을 때 뭔가 찌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눈의 형태를 유지합니다. 그 다음 여기 노란색 보이시죠? 노란색은 드디어 그 유명한 망막이 나와요. 네, 망막은 상이 맺히는 부분입니다. 시각세포가 존재하는 구간입니다. 시각세포가 있으니까 빛을 빛으로 인정하는 녀석이 되거든요. 됐나? 자, 그 다음 시각신경, 요 뒷부분 보이시죠? 이게 시각신경인데요. 그러니까 시각세포가 자극을 이렇게 받아들였잖아. 얘가 빛이라고, 그지? 이걸 최종 보스한테 보고를 해야죠. 최종 보스가 누굽니까? 대뇌입니까? 그죠? 그러면 세포가 대뇌까지 어떤 그 중간 경로가 있지 않나? 그게 시각신경이란 말이야. 즉, 시각신경은요, 세포에서 받은 자극을 뇌로 전달합니다. 특히 뭐, 대뇌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맹점이란 게 있는데, 맹점은 망막이랑 좀 반대예요. 얘는 시각세포가 없습니다. 만약에 빛이 이렇게 맹점에 들어가 향이 맺히잖아, 그지? 그러면 물체가 안 보이는 거야, 그죠? 눈 뜨고 무지 안 보이는 그런 상태죠. 예, 맹점.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 보면요, 주황색 이름이 맥락막입니다. 검은 색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눈 속 어둡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왜 옛날 사람들, 옛날 사진사들 사진 찍을 때 검은 천 뒤집어 쓰고 사진 찍었잖아, 그지? 주변 어둡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물체를 잘 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맥락막. 자, 그 다음에 공막이 있죠. 공막은 수박껍질처럼 밖에 있어요. 있고 눈의 가장자리에 있고 마찬가지 눈의 형태를 유지하는 녀석이 되겠죠. 됐나? 자, 뭐 어렵지 않죠, 그죠? 요거 명칭 그대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굳이 좀 공부하자고 한다면 이제 홍채하고 동공인데요. 일단 여기 주황색 여기 수정체를 감싸는 이 녀석이 홍채입니다.
홍채는 동공 크기를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그런 이제 컨트롤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공 크기 조절한다. 동공 크기 조절한다는 의미가 뭐냐? 곧 빛의 양을 조절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홍채하고 동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거든요. 요 두 개는 VS 관계라는 걸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홍채가 확장이 되면은 동공이 이제 축소한다든지 서로 반대로 가거든요. 예, 그 내용을 제가 어디에 갖다 놨냐면요. 오른쪽에 갖다 놨어요. 예, 그 내용 오른쪽에 제가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또 알아야 될 게 여기 시각의 전달 경로 있죠. 예, 요거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빛이 대뇌에 가기까지 경로가 있단 말이야. 어디를 반드시 거치는 건지. 그래서 그 경로를 보시면 각막을 먼저 거치고요. 그 다음에 수정체입니다. 그리고 유리체를 거쳤다가 망막의 시각세포를 거치죠. 그리고 신경이 그거를 이제 전달하죠. 대뇌에 가는 것이죠. 요 순서를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굳이 체크하자면요. 빛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각막, 그 다음 수정체, 유리체, 그리고 망막, 그 다음 신경, 그 다음에 대뇌라 가는 거였나? 네, 요거를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가서 밝기에 따른 홍채와 동공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두 개가 VS 관계라고 얘기했지, 그지? 자, 밝은 곳과 어두운 곳에서 이 동공의 크기가 달라요. 밝은 곳은 어떠냐면요. 요 눈을 원피스 루피입니다. 루피가 이제 팩이 들어올 때 그 눈빛인데, 자, 밝은 곳에서는 여기 검은색 보이시죠? 요게 동공인데, 동공이 현재 작아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런 거 있죠, 이거. 요게 뭐냐면은 홍채거든요. 홍채가 면적이 넓어지는 상태거든요. 이걸 보고 전문적으로 홍채가 확장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홍채의 확장 방향이 어떻게 되냐? 동공 쪽으로 이렇게 모이는 쪽이 확장 방향이거든요. 요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어두운 것 같은 경우는 여기 동공이 열리죠. 확 열립니다. 동공이 확장되고요. 반면에 홍채의 면적이 줄어들죠. 예, 홍채가 축소가 됩니다. 축소 방향은 예, 동공과 반대 방향이죠. 예, 이렇게 이제 필기하시면 되겠고, 다만 여기서 좀 더 필기를 하자고 한다면은 예, 여기 요 내용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문제인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제가 이거 빨간색으로 할게요. 밝은 곳은 빛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눈은 그 많은 빛을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많이 수용 못해요. 딱 필요한 것만 수용합니다. 너무 눈부시니까 동공이 감당 못하고 작아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감소한다는 의미입니다. 빛이 1000개가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실제로 필요한 거는 100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예. 눈이 받아들이는 빛의 양은 감소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두운 곳 보시면요. 어두운 곳은 빛이 적잖아, 그지? 어떻게든 빛을 당겨가지고 잘 보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증가하는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면 빛이 10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10개를 보기 위해서 동공이 마치 20개를 보는 것처럼 예, 그 세력을 넓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내용이 자주 틀리거든요. 여러분이 네, 요 내용을 반드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눈의 이상이라는 게 있는데 눈의 이상은 뭐냐면요. 자, 근시와 원시에 관한 것 좀 설명해 볼게요. 근시는 뜻이 뭐냐면요. 장점 말씀드릴게요. 가까울 근 볼 시자입니다. 가까운 곳은 볼 수 있음. 예, 여기까지 이상 없고, 다만 빛과 그림자처럼 이 근시에 어떤 어두운 면이 있다고 한다면 요거죠. 대신 먼 곳을 볼 때는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가 있냐? 상이 망막에 맺혀야 되는데 망막 앞에 맺힌대요. 망막 앞에 맺혀가지고 먼 곳이 잘 안 보이는 현상이래요. 저한테 3월달에 학습지를 미리 받은 학생들은 아마 여기가 맺혀 있지 않아서라고 지금 타이핑이 돼 있을 거야. 그거 지우고 맺혀서라고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수정을 좀 부탁할게요. 근시는 가까운 것을 너무 자주 보면 생기는 현상인데, 제가 다시 왼쪽 가가지고 정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이 가까운 곳을 볼 때 일어날 수 있는 과학적인 현상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선모체 보이시죠? 선모체가 가까운 곳을 보게 되면요. 여기 수정체, 여기 양쪽에 여기 선모체 보이시죠? 선모체가 수정체를 압박을 하거든요. 그럼 수정체가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가까운 곳을 볼 때요. 이게 가까운 곳을 볼 때 수정체의 모습인데 마치 볼록렌즈 같죠, 그죠? 맞나? 그리고 먼 곳을 볼 때, 이게 가까운 곳이라고 한다면 먼 곳을 볼 때는요, 선모체가 이완되거든요. 그래서 수정체가 다시 늘어납니다.
이게 정상적인 녀석인데 여러분은 지금 스마트폰 세대 아니가? 하루 종일 책을 보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 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 눈이 어떻냐? 한 14년, 15년 가까이 이렇게 압박을 계속 준 상태에서 자꾸 스마트폰 보잖아. 그지? 가끔씩 먼 것도 봐야 되는데 안 본단 말이야. 그래서 압축된 상태로 계속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정체가요, 찌그러진 상태로 계속 유지가 돼요. 어쩌다가 한 번씩 여러분 멀리 보잖아? 그러면 수정체가 이렇게 늘어나야 정상 아니가? 근데 그게 안 됩니다. 멀리 보더라도요, 수정체가 찌그러진 상태로 대기하거든요. 이미 면역이 된 거예요, 지금. 적응이 된 거죠. 그래서 잘 안 펴지는 거지, 이 수정체가. 이게 근시의 문제점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미 가까운 곳을 보든 먼 곳을 보든 어쨌든 수정체가 찌그러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앞으로 당겨지는 이 상 있죠? 이 상을 뒤로 보내면은 이제 망막에 상이 맺히지 않겠습니까? 이 작업을 거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눈앞에 어떤 렌즈, 강제적으로 어떤 특정 렌즈를 써가지고 상을 뒤쪽으로 밀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그 해결책이 오목 렌즈를 갖다 놓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빛을 좀 벌리게 해주면 나중에 빛이 모이지 않겠나 그자. 네.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특히 오목 렌즈가 많죠. 됐나? 근시의 해결책이 오목이라 하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원시는 뭔지 아시겠죠? 원시는 장점이 먼 곳은 볼 수 있지만 단점, 가까운 곳은 잘 못 봅니다. 상이 망막에 맺혀 정상인데 얘는 망막 뒤에 맺힙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됐나? 주로 좀 나이가 들게 되면 안구도 노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근육 자체가 전부 다 좀 이렇게 이완됩니다.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금 원시가 많잖아. 제가 그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선모체 근육도 약합니다. 수정체도 약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까운 책을 볼 때요, 선모체가 압박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힘이 너무 약하다고. 압박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찌그러진 수정체의 모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곳을 보더라도 수정체가 그냥 늘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선모체가 힘이 없으니까 늘어지는 힘이 적은 거야. 멀리 볼 때도 이 상태고요. 가까운 곳을 볼 때도 이 상태거든요. 이게 원시의 어떤 문제점이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통 이제 멀리 있는 거 되게 잘 보거든요. 그럼 이걸 당겨주면 해결되지 않나? 앞쪽으로 그지? 그래서 빛을 좀 더 모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냐? 그거 보이십니까? 볼록 렌즈가 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돋보기 안경 많이 끼잖아, 그지? 은행 가도 왜 그 테이블 위에 돋보기가 기본적으로 다 세팅되어 있잖아, 그지?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됐나? 자, 그러면 13번 노트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귀에 관한 내용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